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잘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 관리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르윈의 변화 단계 3단계 모델은 처음에 해빙을 시키고,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좀 변화를 만든 다음에 다시 얼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좀 잘게 잘게 잘라 놓은 게 어쩌면 존 커터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단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먼저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사적 변화 추진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팀에서는 전략적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헤드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걸 전사에 또 알려야 하잖아요. 모집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장애 요인이나 저항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실천할 수 있게끔, 실행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딱 그 선정해서 요것들을 단기간에 성공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 다른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을 같이 하고 그래서 변화를 추진하는 가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변화 문화를 정착하는 이런 단계로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 관리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계획을 착착 진행해서 하면 좋은데 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은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심리학적 접근으로 변화 관리의 실패 이유들을 좀 찾아본 연구가 있었어요. 2003년에 에밀리 로슨과 콜린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먼저 했던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인데요. 변화에는 네 가지가 꼭 필요한 컨디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득력 있는 스토리, 롤 모델링, 그리고 강화 체계, 마지막으로는 역량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된다. 이래야 변화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계속 해봤는데 그래도 실패하더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동기의 불일치가 실패를 만들더라거든요. 리더의 동기랑 구성원의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회사에서 만들 때는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만들잖아요. 이 동기가 진짜 그 구성원들한테도 이렇게 다 닿는 동기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리 뭐 회사에 돈 잘 벌고 매출이 향상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의 얘기가 아니면 다 닿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이야기의 주체성인데요. 동기랑도 비슷한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사의 얘기잖아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복권의 재판매 실험 연구가 유명한 게 다뤄지는데요. 어, 그 실험 집단한테 한 반 정도는 딱 그 자동으로 나온 숫자로 복권을 주고요. 나머지 반한테는 직접 숫자를 이렇게 적게 했대요. 이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복권 되팔아 했을 때 둘 다 파는 비율은 비슷했어요. 한 50%다 이제 되돌려 재판매를 하긴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였냐면 자동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산 가격에 도로 팔았던 거죠. 내가 수기로 작성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산 가격에 8배나 서줘야만 그걸 되팔이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언가를 기여한 거를 사람들이 되게 가치 있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득력이 있는 스토리도 내가 뭔가 기여하고 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 낙관이나 비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변화하면 진짜 좋아. 막 이런 얘기만 하거나 정말 큰일 날 것 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저항을 하거나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긍정적인 개념과 부정적인 거를 다 이제 같이 다뤄야 그 사람들이 이 얘기는 설득력 있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 모델링 밑에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 리더는 되게 쉽게 착각한다고 합니다. 사실 리더 자신이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미 변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변했으니까 니들이 변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너무 착각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영향력의 과신인데요. 이거는 그 리더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해라고 충분히 얘기했으면 난 영향력을 다 끼쳤어. 그리고 이 내가 설득하느라고 얘기 다 했으면 됐지. 라고 전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어떤가요?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를 내가 정말 해야 돼라고 구성원의 수용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가서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강화 체계인데요. 금전 보상에 대한 과대평가.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그 사람들을 움직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역량이나 뭐 교육을 막 제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실천 기회를 또 만들어야 된다. 저희 실행 의도라는 거 있잖아요. 코칭할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라는 거 꼭 물어보잖아요. 이 알기만 해선 안 된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꼭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눈 그 실패에 대한 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조직의 변화라는 건 그 성공을 위한 핵심은 결국 직원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모든 실패의 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